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 수학 강사 오주입니다. 네, 오늘 12월 10일 화요일에 지금 아이들 이제 1학년 친구들 기말고사 수학 시험 봤는데 지금 저녁에 이제 바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좀 빠르면 바로 내일 아이들 시험 끝난 날 수요일 날 영상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뭐 낮에 사실 2학년 확통직보가 있어가지고 분석 자체는 조금 늦게 했어요. 그래도 뭐 당일날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좀 아마 그 아이들 좀 굉장히 좀 궁금한 풀이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원교육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강사고 사진을 드디어 바꿨습니다. 이제 설명해 오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흡족합니다. 네,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이제 다원교육에서 수학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일단 이건 아이들 커리큘럼인데 어쨌든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들 지금 이제 수토로 진행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2학년이 올라가서부터 사실 이제 수토 수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기말 직전 대비까지 해가지고 이건 끝났고 앞으로 하이퍼는 월금이고 이제 MD반 화금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상 1월부터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가 월수금으로 확통특강을 갈 거예요. 정확하게 통계는 안 하고 확률까지만 할 건데 자, 이거 월수금 수업으로 다음 주 수요일 18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 다만 25일 크리스마스 수요일에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회짜리 12월 30일까지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딱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1월 3일 금요일부터 해서 수학원 실력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월 내내 정규반은 수 1을 다루게 될 거고요. 이제 1월에 한 바퀴가 돌겠죠. 그럼 이제 2월에 가서는 조금 더 이제 심화 위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약간 1월하고 조금 더 지나가서 끝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월수금 오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1월에는 수투가 진행되고 2월에는 미적이 진행됩니다. 자, 저는 웬만하면 미적까지 이번에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미적을 수능으로 보는 세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성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만 1월에 이제 수투를 해보고 이게 너무 미진하면 사실 이게 하는 게 조금 의미는 없으니까 뭐 수능으로 볼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나중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험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땠냐? 오, 드디어 시험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네 번째 수학 시험이죠. 제가 사실 그동안 보이는 원래 수학 시험이 어려웠다 했는데 좀 계속 안 어렵게 나와가지고 점점 자신 없게 이제 원래 어려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제 주요 문항이라고 하면은 객관식 13, 14, 15 이제 여기서 아이들 가장 많이 갈렸고 이제 고난도 하나만 틀렸다는 친구들 객관식에 딱 하나만 틀린 친구 대개 14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에서는 2번이었어요. 단답형 2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전교생 중에 정답자가 있는 걸로는 알아요. 근데 굉장히 적을 거고. 그리고 뭐 서술형은 굉장히 무난했거든요. 서술형은 좀 무난한 편이었고. 근데 또 이게 주요 문항이라긴 그런데 객관식 8번도 은근히 좀 틀렸다. 요거 이제 좀 얘기 드리고요. 향후 수업원에는 사실 이제 특강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리는 게 있을 텐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포인트를 안 잡을 거가 이미 한번 찍어서 올렸어요. 영상을. 뭐 그 전부터 제가 계속 홍보해오던 거라 조금 이제 너무 막 계속 올리고 하면은 사실 조금 잘 안 보실 수 있긴 한데 이미 얘기했던 거라서 요거는 찾아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고 이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이런 건 얘기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어땠냐?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고요. 객관식이. 그리고 13, 14, 15도 딱 보면 그렇지만 이제 되게 난이도도 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타임어택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간을 좀 잡아먹게끔 특히 15번 같은 거 식을 좀 잘 정리해서 쭉 끌고 가야 되는 문항이었거든요. 뭔가 막 어렵다기보단 식 정리에 이제 말리지 말고 이제 딱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딱 쓰면서 이제 시간 관리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했던 시험이고요. 자, 단답형 2번. 되게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게 당황스러웠을 거가 13, 14, 15가 어려운 거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근데 단답형 보통 1, 2, 3, 4면 3, 4가 어렵잖아요. 3번은 제가 주요 문항 안 넣어놨거든요. 그 모의고사에서 워낙에 많이 타학교에서는 이미 나오던 거고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거고 뭐 저희 반 아이들은 안 틀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4번도 비교적 할 만한데 2번 위치에서 어려운 게 툭 튀어나오니까 아이들이 바로 못 넘어가고 이러다가 시간 좀 투자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서술형은 솔직히 무난했어요. 무난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뭔가 시간 관리를 잘 못했던 케이스가 이번에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풀 수 있는 건데
뭐 허덕이다가 못했다. 아니면 뭔가 좀 감점을 많이 당할 것 같다. 이건 시간 관리의 잘못입니다. 앞에서 뭔가 앞번호라도 막히거나 했으면 그냥 바로 팍팍팍 넘어갔어야 했으니까요.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고 이제 경우의 수만 어려운 걸로 싹 다 몰아넣었던 뭐 최근 연도가 다 그랬으니까 그랬던 거랑은 조금은 다르거든요. 경우의 수가 많긴 해도 이제 경우의 수로만 갈랐다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번 시험은. 근데 이 경우의 수를 풀더라도 좀 이 경우의 수 고난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는 게 반드시 필요했던 시험이에요. 그래야지만 전반적으로 다 훑어볼 시간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문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 정말 오랜만에 문항 해설을 합니다. 왜냐면 할 게 없었거든요, 솔직히 지금까지. 근데 이제 문항 해설을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객관식 8번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보내준 걸로 제가 이렇게 찍은 거 올려놨고, 자, 저는 처음에 제가 국어 문제가 조금 있나봐요. 이게 해석이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1, 5개, 2, 5개 있어 총 카드가 13개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5명한테 한 장씩 나누어준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순간 이게 뭐 13장을 다 나눠준다는 건가? 아니면 한 장씩 주면은 13개 중에서 이게 알고 보니까 13개 중에서 5개를 골라서 나눠준다는 건데 처음에 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뭐지? 내가 문장을 잘 못 읽는 건가? 하고 순간적으로 뭔가 뭐지?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오늘 좀 분석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여튼 상황이 이거예요. A, B, C 하나에 1, 5개, 2, 5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5개를 골라낼 거야. 당연히 기준을 뭘로 할 거냐면 얘가 많고 얘가 적잖아요. 얘는 딱 하나씩만 있으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가야죠. 알파벳 3개 뽑았을 때 오피스함으로 3명한테 뿌리고 남은 사람 2명은 1 뽑을 거냐 2 뽑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5개씩 준 이유가 숫자를 뽑는 사람이 있을 때 걔는 개수 제한과 상관없이 1 또는 2 중에서 자유롭게 뽑으면 된다는 거죠. 전에 사람이 1 뽑았다고 해서 내가 1 뽑을 게 부족해 이런 상황이 안 펼쳐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오피스함으로 알파벳 3개 3명한테 뿌리고 남은 2명은 1, 2 고를까 1, 2 고를까. 자, 알파벳 2개다. 일단 두 가지 종류를 정해주고 A, B, C 중에 5명 중에 2명한테 뿌리고 남은 3명은 1, 2 중에 정하기. 알파벳 하나다. 3, 4, 1로 그거 정하고 사람 한 명한테 그거 주고 남은 4명 1, 2 정하고 알파벳 없으면 전부 다 1, 2 중에 정하니까 2의 5승으로 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8번. 뭐 주요 문항이라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자, 그러면 13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이제 했을 때 요렇게 갔었어야 돼요. 이게 정의학과 공역이 1부터 9, 1부터 9도고 이게 0, 이게 바구니의 번호로서 이렇게 대응시키는 상황, 요런 이미지를 안 떠올리면 사실 풀기가 좀 힘들었을 거다. 근데 이런 거 경험이 많아서 뭐 했을 거고요. 아이들 이제 문제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가족권에서 뭐 소수 2, 3, 5, 7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켜야 된다. 2는 2 이하, 3에서는 3 이하, 5는 5 이하, 7은 7 이하를 만족해야 되고요. 나조건은 사실 부등식이 더 많이 나오는데 대충 적으면 뭐 이래요. 하여튼 8은 8의 약수인 4가 갖는 값보다 커야 되고 4는 4의 약수인 2, 1이 갖는 값보다 커야 되고 뭐 9는 9의 약수인 3과 1이 갖는 값보다 커야 되고 계속 이런 게 성립해야 돼요. 위 부등식뿐만 아니라 더 있는데 어차피 이걸 풀다 보면 F4보다 F8이 더 크다만 핵심이에요.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F1보다 F2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F2가 2 이하거든요. 이 1대1 함수에서 따라서 F2가 1로 갈 수 있는 1은 막혀버렸죠. 2는 2로 가야 되고 1은 1로 갑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해서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 4는 2랑 1이 갖는 값보다 커야 돼요. 4의 약수가 1이니까. 근데 그건 자동 만족해요. 1대1 함수로 이제 여기 위에서 연결하면 5는 얘보다 커야 되는데 자동 만족이에요. 아직 이건 모른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6은 3이 1이 갖는 것보다 커야 되는데 그것도 자동 만족이에요. 7, 8. 8은 4, 2, 1이 갖는 값보다 커야 되는데 2, 1보다는 커요. 얘가 아직 안 정해져서 그렇지. 9는 3, 1보다 3, 1이 갖는 값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8이 갖는 값이 4가 갖는 값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초록색으로 연결해놨지만 이건 확정된 경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간 거냐. F5가 5 이하, F7이 7 이하니까 5 이하 중에서 F5가 갈 것을 EC1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F7은 7 이하인데 5가 간 곳을 제외한 곳 중에서 하나 골라줍니다. 이게 예시예요. 5가 고르는 거, 7이 고르는 거. 그럼 4개가 남은 4개로 가줘야 하는데 F4보다 F8이 더 커야 하니까 치역이 될 원소 4개, 얘네의 그 결과가 될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돼요. 예를 들어 뭐 5, 7을 골랐다. 그럼 알아서 배열이 됩니다. 4가 5로 8이 7로. 나머지 2개와 2개를 연결해서 2팩이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보던 상황이 그 함수로서 그 대응시키는 상황으로 해석이 들어갔으면 좀 해석이 잘 됐을 거다. 근데 이런 게 결과만 들으면 되게 간단하고 아이들 뭐 금방 배우면 풀 수 있을 건데 시험 현장에서 이 해석을 딱 해서 요렇게 가야겠다 하는 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점차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뒤에서 시간이 겁나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14번이고요. 요게 해석이 사실은 이제 되게 이쁘게 잘 짜놓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핵심만 이렇게 딱 읽었으면 정말 쉽게 풀렸을 텐데 아이들이 뭐 12의 배수 판별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말렸던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면 돼요. 3의 배수를 판별하는 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고 4의 배수 판별법은 소인수분했을 때 2가 2개 이상 같거나 아니면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거나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걸로 그래서 갈 건데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이 짝수라는 건 짝짝이거나 홀홀이라는 거예요. 근데 홀홀이 말이 안 되죠.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려면 짝짝이밖에 안 돼요. 현재 1, 2, 3, 4, 5, 6, 7 중에서 서로 다른 짝수 두 개를 넣는 가능한 케이스가 2, 4, 2, 6, 4, 2, 4, 6, 6, 2, 6, 4가 있습니다. 근데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딱 봤을 때 4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가 24, 64 케이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걸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 할게요. 자, 그럼 1번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 만의 자리, 천의 자리,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XYZ라 할 건데 이제 4의 배수는 만족했으니까 3의 배수만 되면 되고요. 이 합이 이미 3의 배수니까 XYZ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1, 7 중에서 쓴 2, 4를 제외한 1, 3, 5, 6, 7이 숫자로 남았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거 얘 하나, 3의 배수 얘 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거 얘 둘. 자, 그럼 나머지 2짜리 하나, 1짜리 하나, 0짜리 하나 뽑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뽑아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짜리 그냥 하나는 강제 픽스. 나머지 0짜리 즉 3의 배수 얘네 둘 중에 하나 골라내고 숫자 3개를 배열하는 3팩까지 해주시면 여기서 24가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64. 자, 남아있는 숫자는 1, 2, 3, 5, 7이요. 자, 3의 배수 하나고요. 나머지 2가 2개고요. 나머지 1도 2개입니다. 자, 근데 이번엔 얘네들의 합이 6의 배수가 아니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3의 배수니까 빼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4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1이잖아요. 그럼 x, y, z가 나머지의 합이 2가 되거나 5가 되거나 8이 되거나 이래야 돼요. 당연히 3 나눴을 때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8은 어차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5가 되는 경우가 2, 2, 1이죠. 나머지 2가 되는 경우는 1, 1, 0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2, 0, 0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3의 배수가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나머지 2짜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위의 케이스는. 나머지 2짜리가 강제로 골라집니다. 나머지 1짜리 2개 중 하나를 골라내고 숫자 3개 배열. 자, 얘로 가면 3의 배수 강제로 픽스되고 자, 나머지 1짜리도 하나씩 딱 이게 되면 2개 뽑으면 강제로 픽스되니까 그냥 3팩으로 6 나옵니다. 여기서 18가지, 24가지 합해서 42가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객관식 15번이고요. 자, 최근에 계속해서 마지막 문항 15 객관식 마지막은 경우인 수인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제 무리함수가 이렇게 할만한 함수 나왔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이게 분석이 쉽게 되거든요. y절편 음수고 x절편 양수인 거 이런 거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니까 상대적으로 yx보다 왼쪽으로 가도록 막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기가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전 보여주려고 정확하게 그렸으나 사실 제가 실전에서 보여주지 않고 풀 때는 그냥 절편만 슥슥 표현하고 풀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림은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자, 여기 x절편 9-k, 0, 9-k, 0, b 이렇게 제가 분석한 다음에 마이너스에 대칭시킨 꼬라지 만들어주면 당연히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다리꼴 나올 거예요. 넓이 구하는 과정인데 간단합니다. 1대1 때 루트 2니까 9-k에 루트 2배 한 거. 이건 요 길이, 이 좌표죠.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인 게 길이고 다시 그거 루트 2배 한 거 둘이 더해서 절반 나눠주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 근데 여기는 x 더하기 y가 얘고 여기는 x 더하기 y가 얘니까 두 평행선 사이 거리 금방 나옵니다. 이게 2n 제곱이래. 이거 계산하면은 k 더하기 루트 k가 12-2n이라는 게 식으로 나와요. 근데 k는 3초가 9미만의 유리수라고 나와있어요. n은 자연수거든요.
그럼 범위상 이게 3 더하기 루트 3초가 12 미만인데 12-2n에서 n으로 가능한 자연수 값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요. 그럼 그걸 다 대입해서 k가 유리수로 나올 때를 찾아야 돼요. 이제 n이 1일 때는 k 더하기 루트 k가 10이고 이 식을 만족하는데 루트 k를 치환하면 그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굳이 치환해서 안 적었습니다. 네, 어쨌든 근해 공식 써주면 루트 k가 2분의 마일 풀마 루트 40을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범위상. 어차피 근데 그런 게 안 중요해요. 양변 제곱했을 때 이제 무리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k가 유리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n이 3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k가 4인 거를 얻어냈어야 돼요. 그럼 좌표가 다 나와요. 이 y는 x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얘라고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게 또 2분의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5에서 왜 플러스냐라고 하면 요게 왜 근이 두 개 나오냐면 이 무리함수가 있었을 때 여기 시작점에서 x축 평행선이 있을 때 거기에 대칭시킨 꼬라지랑 만나는 교점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걔보다는 현재 찾는 px 좌표가 클 거니까 루트 앞에가 플러스인 거 알 수 있고요. 네, 끝났습니다. k가 4인 거 알면 ac 거리 그냥 이쁘게 정수 6으로 나오고요. 네, 높이를 설정할 때 이게 원래 y좌표가 음수니까 xy좌표가 같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길이에요.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어렵다 할 만한 건 아닌데 식 정리하는데 시간은 좀 확실히 뺏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시간 부족하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을 거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단답 2입니다. 아이들 몇 명 이제 딱 전화해서 막 정보 알려주고 하는데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거의 다 틀린 것 같다 뭐 얘기하던데 또 맞은 친구 있습니다. 자, 근데 저도 제가 풀 때 진짜 뭐 오버해서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냥 다 쭉쭉 적어나간 거예요. 얘네 앞에 풀이가. 근데 제가 이건 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뭐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풀기 힘들겠다 그렸어요. 직선이잖아요. 원래 더 연장해서 그려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정확하게 그려놨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시각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뻔히 직선 11개 되는 거야 금방 보일 거예요. 6C로 15라고 하진 않겠죠. 막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세 직선을 고르면 삼각형이 형성되는데 언제 안 되냐? 셋 중 적어도 둘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기울기는 다 달라도 한 점을 지나거나. 근데 한 점 다 지나는 거 언제 찾지? 하는데 얘 그려보면 11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명확하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려놓고 푸는 게 조금 중요했었다. 근데 아예 여유가 없었을 건데 객관식 쭉 넘어가다가 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평행선 골랐을 때 일단 요렇게 가시면 얘랑 나머지 9개 중에 하나 고른 거, 이렇게랑 9개 중에 하나, 이렇게랑 9개 중에 하나. 근데 요거는 같은 기울기가 3개나 있거든요. 셋 중 둘을 고르고 나머지 8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셋을 다 고르거나 이런 케이스가 52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교점인데 이게 다 보여요. 사이드라고 한 게 한 교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 그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그 점으로 연결된 4개의 직선 중에 3개를 고른 경우, 그 다음에 센터라고 하면 이 세 점에서 세 직선이 만난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랑 이거의 경우에는 직선 4개가 딸려있죠. 자, 그러니까 2C1 곱하기 4C3 한 경우랑 이 점을 지난 직선 딱 정확하게 3개 있으니까 그렇게 3개 고른 경우 해서 더해서 빼주면 11C3에서 빼주면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가 나옵니다. 이게 듣고 보면 되게 간단할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것 같고 저도 고민하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데 처음엔 고민 좀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험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려웠다. 무엇보다 1등급 커트 어떨 거냐. 솔직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저도 잘 예상이 정확하게 안 가요. 제가 비교적 앞에 잘 맞췄지만 여태까지 시험이 정말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극상위권이 갈릴 일이 없었단 말이야. 거의 다 막 50점, 58점, 아니요 뭐 60점 이렇게 뭉쳐있고 하니까 이번에 아마 쫙 갈렸을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저는 40 후반까지 1컷이 갈 수 있다고 봐요. 40 후반까지. 근데 뭐 어쨌든 시험 비교적 어려운 거 맞지만 우리 기수는 잘하는 애들이 많지 하면은 저는 50 초반까지 그냥 껑충 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좀 넓게 얘기해줘. 저는 40 후반을 보긴 합니다만 이제 50초까지 갈 수도 있다. 40호에서 50초. 이제 이렇게 봅니다. 2컷부터는 이제 예측이 안 가요. 1컷부터 지금 제가 좀 변동성 크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합산으로가 중요할 텐데 뭐 솔직히 중간에 좀 많이 쉬었으니까 그때 안 틀렸던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네, 이번 기말 한 방으로 좀 등급이 갈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웠던 시험이다. 요거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고 커트는 좀 부정확하지만 예측이에요. 확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측으로는 40초에서 50초 네, 이렇게 본다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기존에 이제 계속 제 정보를 감사하게도 봐주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네, 뭐 학통 이제 12월 18일에 이제 개강하고요. 예, 뭐 25일 안 하고요. 크리스마스 안 하고요. 30일까지 해서 확률까지만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정규반은 1월 3일 금요일부터 이제 하이퍼 월급 MD반 화금 6시 10시 네, 이제 수원 쭉 보고요. 입반 테스트 하이퍼죠. 예, MD반은 이제 입반 테스트 따로 없습니다. 수학원 전범이고요. 자, 이제 오전 특강으로 1월에 수투, 2월에 미적하는데, 자, 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기초부터 쭉 달아나가면 9시 반부터 1시 반 이제 클리닉 이렇게 쭉 있고요. 뭐 월금이라 했는데 수요일도 사실 있습니다. 아이들 자율이고 3일 다 하기는 보통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마도 수요일 낮에 뭐 과탐 많이 하더라. 제 경험상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고요. 자, 뭐 최근 정말 필요한 걸 다 가르쳐 줍니다. 정말 필요한 걸 다 가르쳐 주고 최신 유행하는 어떤 기법들, 스킬들부터 당연히 본질적으로 정석적인 이해부터 개념부터 쌓아 나갈 거고요. 그 위에 스킬까지 쫙 쌓아 나갈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자신할 수 있고 계속해서 공부해오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네, 뭔가 전달이 갈 거고요. 사실 이건 뭐 아이들이 겪어봐야지 뭐 그 다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요거는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스스로 얘기해봤자 네, 이거 뭐 더 이렇게 어필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미적은 이제 2월인데 요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7 플러스 2죠. 이 애매한 건 왜 있냐?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봄학기, 이제 신학기 적응 기간으로 2월에 부를 거예요. 그게 봄 개학 이거 말고 또 따로 있거든요. 예, 이때 보통 낮에 끝냈는데 12시나 1시쯤에 그보다 혹시 뭐 더 늦게 끝낼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요. 근데 오전만 하고 끝내준다 하면 9시부터 1시가 아니라 9시 반부터 1시 반이 아니라 오후 1시부터 해서 5시까지 이렇게 해서 2회 진행할 거야. 그래서 유동적으로 7 플러스 2회 차고요. 그러니까 보인 걸 완벽하게 맞춰서 가는 거죠. 예, 기본이라 써 있는데 사실은 뭐 수능 30번에 나온 것까지도 일부 봅니다. 그게 왜 기본이냐? 특정 단원에 가면 그래요. 워낙에 수능 30번으로 많이 다뤘던 그 단원으로 가게 되는 순간, 막 합성함수의 그래프 이런 쪽 가는 순간 고난도 문제들을 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름방학에 할 때는 약간 좀 미친 듯이 킬러 문제들을 쫙 풀어내요. 아이들 좀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재밌어 하기도 하고요. 요때 이만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이긴 한데 완전 끝단원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도 조금 다르게 되긴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네, 이거 뭐 수업하는 거 뭐 홍보고요. 연구소 맨날 말만 하다가 사실 1학년한테는 연구소 문제를 적용할 일이 잘 없었죠. 이제 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수능 과목이거든요. 2학년 그 수학 내신부터는 그죠? 그래서 아이들 이제 연구소 문항들도 좀 보게 될 거고요. 뭐 계속 개발하고 교재도 계속 리뉴얼하고 있고 아이들이 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수업 계속 계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